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된 박준영 교수입니다. 회계를 많이 아는 친구들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계다라고 얘기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회계의 정의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를 준다라는 걸 회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왜 주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요, 우리가 의사 결정이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가령 여러분들 우리 조금 있다가 혹은 뭐 나중에 점심시간입니다. 아니면 뭐 저녁시간입니다. 우리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혹은 뭐 저녁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어떤 메뉴를 정할 건지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점심 메뉴가 좀 어려우면 디저트 얘기할까요?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스타벅스에서요, 오늘 2시부터요 음료가 모두 무료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점심 드시고 후식은 어디로 가실까요? 아, 수복 싫어하세요? 커피빈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스타벅스가 2시부터 음료가 무료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요, 우리 식사하시고 어디에서 커피 드시게 될까요?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처럼 우리가요, 이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뭐 오늘 백다방이 무료다라고 하시면요, 뭐 오늘은 커피 백다방 가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뭐 이디야 커피가 50% 할인한다라고 하시면요, 오늘 커피는 이디야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정보가 있다면요, 의사결정에 뭔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보의 전달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바로 이 제일 먼저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정보를 주는 걸 회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팔 것인가, 그리고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 뭐 추가로 우리가 뭔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럴 것인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만들 것인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디자인이나 기술만 애플 본사에서 하고요, 실제 조립이나 이런 데 가공은요 중국이에요.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 쓰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거고요. 자,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종업원의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회계다라고 얘기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정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정보 전달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경영자 말고요, 투자자나 대여자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냥 근로소득 가지고 월급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업도 하시고요, 혹은 투자도 하시려고 하죠. 뭐 부동산도 관심 있으실 거고, 뭐 주식에도 관심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받아보시면요, 자, 어느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살 것인가, 혹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거라면요, 주식의 가치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나는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의 돈을 빌려줄 것인지 빌려주지 않을 것인지, 이런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내가 산 주식이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보유한 주식이요, 앞으로 주가가 나빠질 거래요. 심지어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은요,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돈을 빌려주면 잘 안 갚는 친구예요. 되게 쪼잔하게 미루고 잘 안 갚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렇죠. 안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 주는 건데요. 어떤 거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유용한 정보다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하고요, 자, 이용하지 아니한 자, 둘 간에 무언가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걸 우리가 유용한 정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비싼 거. 여러분들 마세라티 차 아시나요 혹시? 저도 못 타요. 여러분들 마세라티 차가 한 2억 하는데, 가정해 볼게요. 한 2억 하는데 타격 세일해요. 지금 1억에 팝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 마세라티 사서 가나요, 안 가나요? 물론 가는 부러운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억짜리 여러분들 마세라티라고 하는 자동차를 지금 1억에 할인 판매하고 있대요. 자,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 때문에 나는 마세라티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슬프지만 못 가죠. 나도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요, 유용한 정보일까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까요? 전혀 유용하지 않죠. 왜요? 이 정보를 알았든 몰랐든 나는요, 이 마세라티 자동차를 살 의지도 능력도 안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요, 오늘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예.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인계동 껍데기집에서 오늘 50% 할인한대요. 오늘 저녁에 껍데기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친구랑 만나서 소주 한잔 해야 됩니다. 자, 어디 가시면 좀 안정적이고 좀 쉬울까요? 그렇죠. 인계동 껍데기 가시면 50% 할인하시죠. 그런데 우리 만약에 고기나 껍데기 종류를 먹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뭐 인계동 껍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오늘 인계동 껍데기가 50% 할인한다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는요, 그렇죠, 인계동 껍데기도 갈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보는요, 유용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 유용한 정보다,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은요, 바로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하고요, 이용하지 않은 사람 간에 무언가 차이가 생긴다면 유용한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베스킨라빈스가 1+1 행사한다 라는 정보를 얻었으면요, 오늘 후식은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라고 의사결정할 때 뭡니까? 베스킨라빈스에 들릴 수 있는 유인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은요, 뭐 다른 데 가서 먹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걸 유용한 정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해서 경제적이다라고 한 표현이 들어간 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의사결정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베스킨라빈스가 50% 할인하고요, 1+1 해도요, 일단 여러분들 뭐예요? 한 개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정의할 때는요,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요, 발생한 경제적인 사건을 식별하고 기록해서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는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교재 정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보 한번 알아볼게요.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 입학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했고요. 여러분들 입학하신 다음에 로망이 뭐가 있나요? 대학교 입학하신 다음에 로망이 전혀 없었나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네, 저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저는 CC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캠퍼스 커플 해봐야겠다. 연애를 해야겠다. 라고 목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요? 나이요? 직업이요? 학교에서 만나서 학생이겠지. 예. 전화번호. 그리고요. 사는 지역.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저 남자의 혹은 내가 저 여자의 연락처를 알고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요, 호감 가는 이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정보는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인이 있는지 여부죠.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지,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의사결정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요, 만약에 내가 호감이 가는 이성이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요, 지금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적극적인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여자친구가 있든 남자친구가 있든 있으면 뭐 할 거냐? 내가 도전하겠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자,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정보는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지 혹은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솔로인지 커플인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 2명을 좀 붙여드릴게요. 자, A라는 남자가 있고요. 자,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아니에요. 그냥 예시예요. 부탁입니다. 자, A라는 남자하고요, B라는 남자는요, 외모도 비슷하고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학력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남자예요. 지금 현재 재산은요 100억이 있고요. B라는 남자는요 5억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뭐야, 자꾸 이렇게 돈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우리 회계니까요. 자, 여러분들 A라는 남자가 있고요,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는요 재산이 100억 있고요, B라는 남자는 재산이 5억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남자일까요? 아니, 외모 성격 다 비슷하다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상태에서 A라는 남자는 재산이 100억 있고요, B라는 남자는 재산이 5억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A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100억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00억 가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100억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그렇죠, A라는 남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시죠. 자, 근데 빚이 있대요. A라는 남자는요 99억의 빚이 있고요. 갑자기 놀랐나요? B라는 남자는요 2억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A라는 남자는요 재산이 100억 있고 빚이 99억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에서 빚을 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을 빼버리면요, 자 이렇게 좀 라이브하게 얘기할까요? 진짜 재산이라고. 진짜 재산은 A는 얼마 있게 되는 건가요? 1억 있게 되는 거죠. 자 B는요 3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A라는 남자는요 진짜 재산이 1억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B는요 3억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요, A라는 남자가 더 안정적일까요? B라는 남자가 더 안정적일까요? 그렇죠. B라는 남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떤 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재산과 지금 현재의 빚과 지금 현재의 진짜 재산 상태만 가지고 놓고 보시면요, 맞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솔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연락처를 받아가지고요 연락도 했고요, 주고받았고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남자의 혹은 이 여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내가 널 관상을 보니 넌 앞으로 공무원이 되겠구나. 그래, 안정적이다. 오케이. 관상을 보니까 너는 꼭 대기업에 입사할 것 같구나. 안정적이겠구나. 널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사실 이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요 점쟁이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자면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미래라고 하는 정보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 것이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과거를 가지고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죠? 예. 여러분들 초1 때 세배했더니 10,000원 받았어요.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세배했더니 20,000원 받았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요 세배했더니 30,000원 받았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세배했더니 40,000원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배했을 때 얼마 받을 걸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50,000원으로 예측 가능하겠죠. 왜 여러분들? 과거의 정보들을 쓱 살펴보니까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0,000원씩 세뱃돈이 증가했네요. 보이세요? 네. 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은요 왠지 얼마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요, 50,000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6학년 때 세배하시면요 얼마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60,000원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과거의 정보들을 가지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몇 명이나 만나봤어? 내가 몇 번째야? 왜 헤어졌어? 얘기해봐, 난 괜찮아. 알고 싶어서 그래. 궁금해. 나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얘기해야 되나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A라는 남자는 재산이 100억인데 빚이 99억이 됐고 B라는 남자는 재산이 5억인데 빚이 왜 2억인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해서요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과거에 씀씀이를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미안한데 너 연봉은 얼마고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자, 물어보니까요 A라는 남자는요, 자 연봉이 200억이래요. 더 현실성이 없죠? 예. B라는 남자는요 연봉이 2억이래요. 이것도 괜찮죠? 예. 자, 근데요
쓴 돈 보니까요. 돈 쓴 거 보니까 A는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억 쓴대요. B는요 1년에 한 3억 쓴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소득이죠? 아주 라이브하게 얘기하면요. 번 돈 되겠죠, 번 돈. 그럼 여러분들, A라는 남자는요, 돈 버는 건 200억이고요. 돈 쓰는 건 50억이에요. 얼마 정도는 남겨요, 여러분들? 한 150억 정도는 돈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B라는 남자는요, 2억 벌어가지고요, 3억 썼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출이 더 크죠? 이러면요, 빵꾸 나요. 마이너스예요. 이럴 때 우리가 손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과거의 씀씀이를 보니까요, A라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B라는 남자가 좀 더 괜찮은 남자예요? 그렇죠. A죠? 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A는요, 빚이 99억 있다고 해도요, 돈 버는 걸 보니까 얼마 정도는 저축하고 남기는 영역이 있어요. 150억 정도 남길 수 있어요. 이걸로 그냥 빚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B라는 남자는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짜 재산이 있어도요, 이 상태로 가면요, 3년 정도 있으면 이 사람도요,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하고요, 과거에,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뭘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1년 동안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19년도에 연봉이다라고 얘기하면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모든 소득이 연봉이 되는 거죠. 예, 바로 2019년의 과거 기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하고요, 과거 기간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가 1차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시 진행할게요.